네, 시사기창 착한 재개발, 재건축. 이번 시간은 이 공사비 문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. 예, 어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현장이든 간에 항상 그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사비 문제거든요. 이게 사실 공사비라는 게 조합원들도 이게 어떻게 공사비가 산정된 건지 잘 모릅니다.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는 이게 정확히 아느냐? 그거 아니거든요. 바로 공사비가 깜깜이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이 공사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서울 둔촌동의 재건축단지 현장입니다. 이미 이주도 다 했고 철거도 다 하고 지난 2월 달에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. 여기 그런데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. 이 공사비가 어떻게 됐냐면은 당초 2016년에 이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. 그때 공사비가 2조 6,200억 정도에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작년에 3조 3,600억 원으로 좀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시공사가 요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7,40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. 물론 공사비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한 데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. 여기가 원래 한 10,000가구 정도 짓기로 돼 있었는데 한 900가구 정도 더 좀 지어달라고 조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공사비 당연히 늘어나겠죠. 그런데 7,400억을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. 이러면은 이 원래 공사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이 금액이면은. 이 정도 금액을, 이거 너무 많다. 그래서 조합에서 이거 너무 많으니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. 그래서 이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받았습니다. 이 조합에서 공짜로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건 아니고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꽤 많이 들여서 7,400억이라는 이 그 공사비가 맞는 거냐라고 검증을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공사비가 한 3천억 원 정도가 더 부풀려졌더라라고 검증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여기 건축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더 차이가 나고 또 전기 공사할 때도 한 100억 정도가 더 부풀려졌더라. 가장 공사비 차이가 이제 크게 난 게 토목공사비였거든요. 토목공사라는 게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 땅을 파지 않습니까? 기초공사를 위해서.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지하 주차장 만들고 이 땅을 파는데 이 땅을 파는 게 1,800억이나 차이가 나더라.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더 달라고 한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실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비를 분석을 해봤더니 1,800억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? 한국감정원 얘기는 그거예요. 시공사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대로 파는 거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 현장을 가서 측정을 해보고 하니 이래 편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 실제 파내는 거는 여기만 파내면 된다는 거죠. 여기는 경사가 돼 있으니까는 안 파도 되는 건데 시공사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이 1,800억 원 정도를 더 이제 공사비를 청구했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. 이게 이 부피가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대부 빌딩 5채 정도의 부피입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이 시공사에 물어봤습니다. 그 한국감정원에서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공사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 정확한 설계 도면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이 공사비 검증한다고 설계도를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일단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했다. 그런데 이게 진짜 정확한 설계 도면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. 현 주공 현장에 대해서 예. 그 사업 승인권자가 인가를 내준 도면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한 거고 이 도면을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서 토목의 그 레벨 값이 변하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. 아니 그러면은 7,4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 올려달라고 이 조합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. 그럼 이 7,400억을 요청한 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?
땅을 뭐 얼마나 더 깊이 파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몇 포가 더 들어가고 뭐 철근이 몇 톤이 더 들어가고 뭐 덤프트럭이 몇 대가 더 필요하다. 그래서 7,400억이 필요 더 올려줘야 된다.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거 아닙니까?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합니다. 이 설계 도면에서 공사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둔촌동이면 옆에 개포동에서 최근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거기는 3.3제곱미터 한 평당 뭐 몇백만 원의 공사비를 합의를 받더라. 그럼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이쪽 현장에서는 뭐 마룻바닥을 더 얼마를 더 비싼 거로 하니까 그거는 또 플러스 몇 퍼센트 하고 이렇게 공사비를 서로 조합하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깜깜이 공사비라는 거죠. 도면상의 아이템별로 세부 공정별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. 그냥 평당으로 이 정도 수준의 공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최종 단가 협의를 해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조합이 유리하겠습니까? 건설사가 유리하겠습니까? 조합에서는 만약 설계 도면을 근거해서 이런 공사비를 책정하면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이면은 자, 설계 도면이 이런데 이게 맞느냐고 검증이라도 맡겨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절대적으로 시공사한테 유리하죠. 한 군데만 더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. 여기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인데 바로 여기입니다. 뭐 여기도 이미 철거하고 이주도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최근에 바꿨습니다. 시공사 한 번 선정하면은 바꾸는 일 거의 없거든요. 왜냐? 시간이 돈입니다. 공사길이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그거는 다 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공사 바꾸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 때문인지 바꿨거든요. 지하 주차장 공사가 문제였습니다. 지하 주차장의 공사비 문제가. 원래는 조합에서 요청한 거는 지하 3층까지만 우리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원래 이 건설사들이 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뭐 이것저것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많이들 제안을 하거든요. 여기 현장도 우리는 한 층을 더 파주겠다. 지하 4층까지 파주는데 여기는 공짜로 해주겠다. 돈 안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. 이거 거절할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한 층 더 공짜로 파주겠다는데.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공 계약을 맺고 다 주민들 이주하고 철거도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건설사에서 이 시공사에서 여기 공짜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. 원래 무료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. 사실 이거 갖고 시간을 질질 끌면은 오히려 이 공사비보다 기간 늘어나서 그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돈 주겠다. 그런데 돈 주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이 아파트 지을 때 이 지하면과 지상면은 공사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왜냐면은 지하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. 여기는 그냥 여기 땅판에서 여기다 기둥 세우고 뭐 바닥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위에 형광등 달고 뭐 그 정도면 됩니다. 돈 들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지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뭐 안방하고 마루하고 다 벽체 다 세워야 되지. 또 문 달아야죠. 아파트의 뭐 이 창호, 샤시 달아야죠. 뭐 마룻바닥 깔아야 되고 주방 가구 깔아야 되고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? 통상적으로 지상이 500만 원 정도의 그 3.3제곱미터 한 평당 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면은 지하는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하 4층 한 층을 더 지어주겠다. 원래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돈 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그럼 원하느냐 했더니 500만 원을 달라 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는 시공사를 바꾸고 그 기간 늘어나는 만큼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조합들이 의견을 모았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바꾼 거예요. 대부분의 이제 지하층 연면적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, 시공사들이. 지하 연면적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공사에는 엄청나게 이득이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이 착한 재개발, 재건축이라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거냐?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그 일부분이고, 뭐 전체 자세한 내용, 도대체 뭐가 착한 재개발, 재건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방송된 시사교육창 본방송편을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전체 내용 아마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